부부관계는 최고였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부부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도 각방을 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말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방 쓰는 부부 있죠, 지금? 예? 여름도 아닌데 각방 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어떤 식이든 간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말이죠,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부부냐면요, 남편이 직업이 교수인데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한 거예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며칠 있다가 부부관계를 다시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남자 교수는요,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예.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어떤 느낌 받았냐? 자존심을 훼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투기를 합니다. 너가 나한테 부부관계를 하자고 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뒤끝이 있는데요. 예, 6개월, 1년씩 가버립니다, 이게. 무섭다. 예. 아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부 갈등도 있고 있는데 시작이 그거예요. 이 소장에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내도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주 오던 남편이 안 오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도 투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자, 어떻습니까? 직장 여성하고 외도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도 아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부관계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갈등, 고부간의 갈등, 돈 빌려주는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이 부부가 헤어지게 됐는데요. 저는 아내분들이 남편의 부부관계를 거절할 때도 정말 에티켓 차원에서 표현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째, 정중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두 번째는 사유를 말씀하셔야 돼요. 사유를. 남자들은 정말 모릅니다. 네, 몰라요. 왜 거부하는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이유를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밀치거나 네. 뭐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들은 뭐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했다는데 이거는 참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에티켓이 또 필요한데요. 이게 중년 여성 이후에 나타난 일인데 어떻습니까? 여성성의 호르몬이 이제 약화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의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약화되면서 어떻습니까? 좀 과격해지고 네. 수줍음이 없어져요.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샤워를 하고 말이죠. 남자가 말이야 거실에서 신문 보고 있는데 훌러덩 벗고 말이죠. 고등어 한 마리가 이런 식으로 막 지나다니면서 이건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거 다 좋대요. 네. 화장지 좀 갖다 줘 이 소리 좀 아우, 하지 말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는 뻔뻔스러워지더라고요. 참 여성이 네. 주의해야 될 건데요. 진화 심리학적,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녀가 이루어지는 이 긴장감, 짝을 이루는 과정을 정확히 보시면 여성의 매력에 이끌려서 남성이 프로포즈하는 과정이 99%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성범죄자, 성희롱 가해자가 99%가 남자인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성적으로 남자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남성은 여성의 이끌림, 호기심이 약화되면 성적 관계에서는 쥐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훌러덩 벗고 다니면 뭘 보여줄 게 있다고 그냥 지금 이건 말이죠. 수줍음이 없어져가지고 말이죠. 남자의 호기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부부간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성은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추고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죠. 어떤 이 프로에서 제가 그 남자, 여자 사이에서 말이죠. 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연예인 부부들 인터뷰 중에 보니까 너 텄니?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우리 조민희 선생님, 우리 텄니가 뭐예요? 방구 텄니? 이거잖아요. 예전역에 텄어요. 예. 저는 좀 보수적인 부부 전문가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피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건 정말 남편 앞에서 뿡빵 이거는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부관계의 긴장감이
좋다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부부끼리. 글쎄 서로 좀, 편하게 각자 바꿔도 편하실 다니고, 대로 그럼. 차기도 하고 이래야지 예. 서로 좀 편한 관계가 아니, 되지 않을까요? 남자가 터도 여자는 그러면 끝까지 하지 말아라. 나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저는 보수적인 부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부관계는 이 호기심을 약화시키는 여성성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들을 남성 앞에서는 추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너무 가까운 친구 관계가 부부관계의 금실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민희 씨가 알아서 하시든 뭐 최윤영 아나운서가 하시든 그건 각자의 판단대로 하시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부부관계를 좀 개선하려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부부관계 여러 개지다 보니까 이게 모텔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모텔이라는 것이 뭐 불륜의 장소, 젊은 친구들이 가는 장소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성들이 주부들이 좀 주도적으로 부부관계도 좀 공간적인 장소를 일탈해서 좀 자리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침대 시트 색깔들을 어떻습니까? 사계절별로 좀 교체하시면 어떻겠는가.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가구 구조. 가구 구조만 좀 바꿔줘도 남편이 색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신기하네요. 다른 집에 온 느낌도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남편의 이끌림으로 가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아내가 좀 잠깐 한적한 날 모텔에서 한번 하룻밤 보내는 것도 참 부부관계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만데요. 학원비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사항, 생활백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예시했던 것처럼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뇌기능의 차이, 언어구조의 차이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특히 남성은 여성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욕구가 너무 셉니다.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정법원에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조화, 부부금시의 조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단점을 인정하십시오. 존 가트만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 갈등의 70%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